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0일 저녁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에 2월 13일이 이제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같이 만난 때 아닙니까? 이 만난 때 이후에 MBC 보도가 있었던 게 3월 31일이니까 그때까지 수백 건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경향신문의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그런 로그 기록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검찰에서 그 통신회사에다가 이러저러한 그 어떤 두 사람 간의 그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거 횟수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통화 사실 확인 자료 뭐 이런 거라고 하고요. 흔히 이제 검찰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일반 통신회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그렇죠? 거기다가 통화한 날짜와 시간,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회사, 카톡을 관리하는 카카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이거 뭐 같은 얘기죠. 뭐 전화번호, 가입자 번호, 그 다음에 로그 기록, IP 주소, 요걸 이제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통보받은 내용을 이제 경향신문 기자가 취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카카오톡은 왜 잘 아시죠? 그 얼마 전부터 사실은 이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는 문제에 관해서 카카오톡 본사와 검찰 또는 수사기관 간에 굉장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 카카오 회사에서 그 한 일주일치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카카오 회사에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지금은 한 하루 이틀치밖에 보관을 안 하고요. 이제 대화 내용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대화 내용은 뭐 거의 모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걸 전부 알려고 한다면 그 주고받은 메시지의 상대방하고 이쪽 그 또 다른 상대방 이 사람들 거를 다 가져다가 그 사람들 거에 남은 그 또는 저장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 건은 확보를 했는데 근데 그쪽에만 안 남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확보가 못 됐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 것도 아이폰을 압수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그거를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상당한 정도의 뭐 자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마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선 뭐가 문제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뭐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두 사람 간에 뭐 엄청 밀접하게 무슨 검언유착 관련해서 내용을 주고받은 모양이네 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주고받은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이거는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자 채널A 전 기자인 이동재 씨는요 그 당시에 법조 취재기자였습니다. 법조 취재기자. 그러면 법조 취재기자라는 거는 법원과 대검, 그러니까 대법원부터 해야죠. 법조 전반을 다 취재한 겁니다. 대법원, 그 다음에 대검,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법원, 중앙법원 이렇게 취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인사이드 용이 자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방 어디에 정말 순수한 법조 관련한 그 무슨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기자들을 거기다 파견합니다. 왜냐면 검사들을 아니까. 왜냐면 요즘 같으면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들하고 제대로 통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기자가 내려가서 검사와 하다못해 한마디라도 주고받는 것과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기자 가서 저 누구 기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고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것을 어제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압수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요.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힌트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는 기자와 모르는 기자 사이에 우리가 흔히 래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분위기 이게 형성되어 있는 취재원과 그렇지 않은 기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봤으니까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기자는 이제
한동훈 기자가 아니지.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그런 식으로 여기 그 대검이나 중앙지검에 있을 때부터 그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될까 하면 기자는요, 뭘 취재하기 전에 대략 가설을 씁니다.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취재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취재의 방향을 정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도 교육부의 교육을 담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조로 갔거든요. 그러면 뭐 대학 입시가 어떻고 뭐 고등학교 교육 정책이 어떻고 뭐 맨 이런 얘기만 그 취재를 하고 뭐 기사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조에 딱 가면요, 저 항소하고 상고하고를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업 바꾸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자는 원래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루는 게 이 분야를 다루다가 다른 분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사를 보고, 옛날 기사를 보고, 또는 현재 있는 그 뭐 법조에 이제 출입을 새로 하게 됐다 그러면 그 법조 출입부터 이제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거는 뭡니까 저거는 뭡니까 뭐 물어봐야 될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답변 제대로 안 해주죠. 그러나 쫓아다녀가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 기자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몇백 통을 뭐 했다 이랬, 그거는 이 기자가 본업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때 거의 모든 검사들한테 뭐 다 카톡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그래서 뭐 이 사람을 잘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묻고, 또 이게 기자라는 게 의심을 자꾸 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요거는 뭐죠? 그런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수사 검사가 아니더라도요, 저도 그 법조 기자를 할 적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압니다. 대략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러저러한 게 이 사건은 이렇다 그러면 제가 뭐 그 사건 다뤄봐서 압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사건을 취재해봐서 아는 거 아니죠. 다만 유사한 사건을 저는 뭐 법조 취재도 해봤고 정당 취재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통일부, 외교부 뭐 이런데 선관위 이런 데 다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제가 지금 취재를 직접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저거는 이런 것일 것이다 하는 추정이 남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제가 과거에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이거는 아마도 이거일 겁니다 라고 하면 다른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입만 살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선 맞을 확률이 높고 분석적인 틀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희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취재할 때도 그걸 물어봤더니 우리는 보면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뭐 예를 들어서 8월 초부터 시작이 됐다. 그럼 오늘 8월 10일입니다. 열흘 지났죠. 그러면 이 열흘 지나면 사건에 접근해 나가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반에 뭐 관련한 정보를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임의 제출받는다든가 해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자료 증거를 수집하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빨리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사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단계가 필요하고, 그걸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좀 미진하다 그러면 다른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피고발인이나 아니면 다른 유사한 증거들을 수집해다가 수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핵심 피고인은 맨 나중에 소환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검사도 자기가 과거에 해봤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사 그러면 이 수사는 굉장히 큰 수사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업무 분장을 아마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지금 2단계 열흘쯤 지났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뭘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짐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취재를 하는 포인트를 잡는데 다른 검사들, 이 담당 검사는 입을 안 여니까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들 얘기를 듣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기자 나름대로 머릿속에 취재의 방향과 목표 같은 걸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검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직접 수사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뭐 통화도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통화 되더라도 또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들, 그 사건, 유사한 사건을 해본 다른 검사들, 여기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특수수사 사건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수수사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는데, 그러고 한번 푹 찔러봅니다. 찔러보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푹 찔러보면 이 검사가 그건 뭐 아니야? 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단서를 잡아서 자기가 진짜 이제 수사검사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취재를 할 때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누구와 기자와 검사가, 예를 들어서 법조기자가, 근데 예를 들어서 법조기자가 아닌 사람이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뭘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둘이 무슨 관계지?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조기자가 검사하고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1월 말부터 3월 31일까지 300여 건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건이죠? 두 달에 300건입니다. 그럼 따지면 한 달에, 하루에 한 15건 정도가 평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5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2건, 그럼 하루에 7건 정도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가지고서 이게 무슨 공모의 증거인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취재의 증거다, 취재의 증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경향신문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한 거는 이게 마치 검언유착의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그걸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기사를 쓴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검찰,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팀이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두 사람 간의 공모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거기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는 있는데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향신문 보도식으로 300여 건을 주고받았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공모의 증거인 양, 또는 공모의 그 증거가 거기에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서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요리도 물어보고 조리도 물어보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2월 13일 대화록에 나오듯이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일관되게 그거 난 이제 몰라. 난 지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만뒀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또는 난 그거 몰라. 그 신라젠 사건 그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벌써 아마 수십 건 왔다 갔다 했을 거래요. 요새 또 카톡 주고받는데요, 길게 주고받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주 통화하면. 그러면 짧게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도 막 수십 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공모의 증거냐?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내용은 모른다. 근데 그 내용 모르는데 거기에 뭐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만약에 검언유착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검언유착이라는 확고한 사실 단정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래, 여기에 틀림없이 검언유착 증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면 색이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2월 13일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두 사람 간의 검언유착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는 그래도 거기에도 별거 없을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만약에
그 아이폰,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열어보는데 한 4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최대. 그럼 뭐 그때 열어보고 나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월 13일 대화로 직접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여전히 이동재 기자는 신라젠이 정치권 로비를 했고 거기에 로비스트가 정치인 로비스트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2월 13일 대화록에 한동훈 검사장 아니 신라젠 사건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시민이 거기에 들어있든 없든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그 서로 다른 그 트랙을 두 사람이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합리적인 분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기자하고 말이야 검사 간에 그런 식으로 카톡 내용을 많이 주고받아? 그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는 게 법조기자의 본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했다는 것이 곧바로 무슨 검언유착이나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해도 공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2월 13일의 대화록을 보면 그 대화록에는 두 사람 간의 공모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경향신문에 나온 그 300여 건의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 2달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자꾸 상황이 몰리니까 뭔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없는 증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건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자꾸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증거를 못 들여다봐서 그렇지 라고 자꾸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제 눈에는 그게 상황 호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아는 것이죠. 보면. 그러나 저보고 그러면 거기에 있냐 없냐 너 내 견해는 어떠냐 저는 거기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월 13일 대화록에 그 비슷한 게 있다면 거기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그때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이라면 거기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 간에 정말 공모관계가 있다면 2월 13일 대화록 카카오톡 이거 말고도 검찰이 그렇게 샅샅이 털었는데 4개월간 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어디에선가는 또 아마 그 흔적들이 나왔을 텐데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금 단정하진 않겠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고 제가 그 보도를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